안녕하십니까. 맘편은 원장 김동욱입니다. 그러면 틱이 왜 나타나는가? 그러면 틱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틱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그 운동 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는 운동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수의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미세하게 자율신경계 계통을 통해서 미세하게 운동을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틱은 미세하게 신경을 조절하는 그 도파민 회로에 과도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흥분 정도가 더 심하게 되면 뭐 춤을 추는 것 같다고 해서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양한 형태의 운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틱은 그 중에서도 비교적 한정된 형태의 근육의 불수의적 운동을 나타낼 때 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복잡한 용어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 어렵다는 얘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틱이라는 것이 절대로 심리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야단을 치거나 또 혼을 내거나 자책을 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고쳐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가장 사실은 보게 되는 것들이 단순히 틱 증상을 어떻게 하면 빨리 없앨 수 있지 그 문제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보고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틱이 있을 때 최근에 주변 환경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은 없었는지 또 지속적으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받는 부분은 없었던지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좀 검토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틱이라는 것들이 신경계통의 이상과 동반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틱만 있는 경우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충동 조절이 어려운 부분들하고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하고요. 실제적으로 학교나 이제 직장에서 적응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집중력이 저하된 경우에 치료를 하려고 할 때 집중력 약을 쓰게 되면 도파민이 올라가는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파민이 올라간 증상 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충돌을 하게 되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틱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틱 증상만 잡는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정신과적인 특성이랑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틱이라는 거 치면 한의원이 먼저 뜨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꼭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왜냐하면 심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한약이라든지 뭐 알고 계신 다양한 방법을 썼을 때 효과를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그 부분을 넘어서서 증상이 조금 더 진행되면서 심해지는 하나의 사인일 수도 있는데 틱이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특성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치료를 하다가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병의 장기적인 경과나 예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들이 치료적인 비용이나 또 효과적인 면을 생각했을 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틱에 대해서 만약에 자녀가 틱이 있다, 그것 때문에 좀 힘들다고 생각이 있으시면 1차적으로는 충분히 얘기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라든지 최근에 생활의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나 어려움이 있는지 조금 들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업이나 그런 부분들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그 부분들 얘기를 해서 일정 기간 합리적으로 좀 줄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셔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틱을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특별히 다른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는 건 아닌지 또 선생님과의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은 꼭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는 가족이나 식구나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틱이 있다고 하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없는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이 있는지 근데 상당히 그 얘기를 듣고 또 문제점을 같이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분들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증상이 조절이 된다고 하면 굳이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상이 지속되고 악화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틱 증상이 아니라 집중력이 저하가 있으면서 아니면 또 충동 조절이 안 된다든지 또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심하게 부딪힌다든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부분과 같이 나타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가급적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보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식사나 수면 같은 것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주어졌는지, 또 잠은 수면 시간이나 전반적인 생활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핸드폰이라든지 이제 컴퓨터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도 신경학적으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를 만나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틱이 나타날 경우에는 특히나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 같은 경우는 동생이랑 같이 병원에 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동생이 훨씬 더 성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틱을 계속 보면서 이제 같이 앉아 있으면 이제 펄쩍펄쩍 뛰는 정도로 심한 경우에 틱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고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키도 많이 크고 이제 멋있는 친구로 바뀌었는데,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왜냐하면 이전에는 동생보다도 훨씬 더 약간 어리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동생한테도 이제 적절하게 형으로서의 자기 감정도 표현해 가면서 틱도 조절해 나가는 부분들을 볼 때 틱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운동 자체 문제가 아니라 성격적인 성숙이라든지 사회적 스트레스를 이겨낸 힘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치료를 해보신다 그러면 좋아지는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3월달 되면 그 새로 학기가 시작되거나 직장이 시작되거나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들 힘을 내시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